공부 앱에 돈 걸어놓고 버티던 수험생들. 어느 날 갑자기 회사 파산했습니다. 공지 하나만 남기고 보증금이 묶여버렸다면 이거 진짜 악몽이죠. 그리고 그 앱을 홍보했던 사람이 우리가 예능에서 자주 보던 딘딘이었다는 사실. 지금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입시 교육용 학습 앱 파트타임 스터디 운영사가 11월 24일 법원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앱은 이용자에게 보증금을 맡기게 한 뒤 정해진 공부 시간을 채우면 보증금의 상금을 얹어서 돌려주는 구조였죠. 문제는 파산 공지와 함께 보증금과 상금 인출이 중단되면서 많게는 수십만 원 이상을 못 돌려받았다는 피해 호소가 수험생, 취준생 사이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 앱의 홍보 캠페인 모델로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가수 겸 방송인 딘딘입니다. 딘딘은 11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면서 어제 저녁 7시 유튜브 라이브 중 처음 이 사건을 접했고 방송이 끝난 뒤 사실 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트타임 스터디 측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었죠. 이 앱이 어떤 구조였는지 잠깐 짚고 가죠. 파트타임 스터디는 사용자가 최대 2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걸고 하루 공부 시간 목표를 채우면 보증금에 추가 보상을 더해 돌려받는 방식의 이른바 동기부여형 학습 앱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돈도 돌려받고 보상도 준다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꽤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 보도에 따르면 보증금과 상금이 묶인 이용자만 수백 명에 이르고 채권자 등록 공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서비스를 알리는 과정에서 입시교육 콘텐츠 유튜버 미미미누도 광고 모델로 참여했다가 본인 채널에서 광고비 전액과 추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내겠다고 밝히며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그럼 딘딘이 밝힌 입장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딘딘은 인스타그램에서 이 캠페인이 긍정적인 취지의 프로젝트라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서비스들이 이미 시중에 운영 중이었고 회사 측과는 이후 다른 콘텐츠까지 논의하던 상황이라 이 정도 사태는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딘딘은 본인이 홍보에 참여했던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기간에 자신을 통해 가입한 사람만 특정해서 보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광고 보고 들어온 사람만 골라서 내가 직접 물어주겠다. 이 방식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들의 상황이 더 널리 알려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적었고 파트타임 스터디 측과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서 해결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를 믿고 참여해주신 분들 중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다면서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와 함께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을 덧붙였죠.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빌려주는 거 진짜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구나. 유튜버로선 논란 엮이면 치명적이니 도의적으로라도 대신 갚아야 잘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같은 댓글이 베스트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홍보한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질 주체는 회사이고 광고 모델에게 모든 손해를 떠넘기는 건 과하다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또 같은 업체를 홍보했던 미미미누가 광고비 전액 플러스 추가 금액을 피해자 단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부분 때문에 딘딘과 비교하는 시선도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광고 홍보 모델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입니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굴을 빌려준 연예인 유튜버가 어느 정도까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매번 논쟁이 반복되고 있죠.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의 경계심 문제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보증금의 상금까지 준다는 구조는 겉으로는 동기부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그 구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재무 상태인지 사업 모델이 지속 가능했는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이런 서비스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얼마나 있었느냐입니다. 일반 금융상품도 아니고 교육 앱 보상 구조가 섞여 있는 회색지대라면 이용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비어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광고 모델이
합리적인 수준의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파산했다면 어디까지를 책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이런 구조의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그냥 개인 선택의 문제다,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라고만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규제나 경고 문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유명인의 얼굴을 보고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 사람에게 얼마나까지 신뢰를 외주주고 있었는지 이번 사건이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부 앱 파산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 취준생들, 그리고 그 서비스를 홍보했던 인플루언서와 연예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회사가 지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름을 빌려줬다면 최소한 피해자 편에 서서 끝까지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 정도는 사회적인 기대치가 돼버린 시대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그게 모든 손해를 다 물어줘라랑 같지는 않겠죠. 중요한 건 정보 비대칭이 극단적으로 큰 구조에서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광고 모델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파산한 회사와 제도 쪽의 문제를 더 크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이슈들, 팩트부터 차분하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